싸우는 이유나 알자. 많은 국민들 궁금해합니다. 정말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일당 독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편하는 것, 그리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것,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여야 사당이 일단 추인을 해서 지금 합의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죽기 살기로 막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역구는 225석, 비례는 75석으로 해서 비례성을 높이자 하는 것이 새로운 선거제도 개혁안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 정족수를 270석으로 하자고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공수처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나머지 내용 가지고도 다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듣고 패널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사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사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선거법 개정할 때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이런 법은 없습니다. 차지원 교수께 먼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만약에 이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까?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선거제 패스트트랙 또 공수처 패스트트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이 패스트트랙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으로 성안될 경우에는 아마 이 자유한국당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준연동제로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소선거구제에서 누려왔던 거대 양당의 그러한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이 표를 얻은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그러한 기득권 자체가 허물어질 수가 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준연동제에서 다당제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소위 말하는 친여권, 범여권 정당들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포위해서 아마 정치적으로 고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고사할 수 있는 상황. 앞으로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20년 집권을 넘어서 100년 집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지원 교수 보시기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거보다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 만약에 다당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늘어나는 이 소위 말하는 군소정당이 다 범진보만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 3%만 받으면 5석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대 총선 때 특정 종교로 표방한 정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게 2.3%를 받았어요. 거기서 조금 더 약진하면 거기도 5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 정당을 표방했던 그 정당의 지난번 선거 때의 공약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속내는 말은 않고 있지만 그 속내 속에는 우리는 지금 야당인데 범보수가 분열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이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일당 독재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요. 예. 50%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강세 지역에서 지역구 전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원래 100%로 가면은 비례대표제는 못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 가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고요. 더 큰 것은 어쨌든 수도권에 되게 민감한 지역인데 정의당을 좀 저 입장에서는 예.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좀 밀어주고 지역구 의석은 지키고 그렇게 되면 의석수는 자유한국당이 주는 거고
이런 소소한 계산보다는요. 사실은 한국당이 사실 꺼려하는 것은 이제 정계 개편을 촉진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가적 대계로 크게 생각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런 선거구 개편이 아니고 예. 다음 선거를 위한다는 측면도 강하다는 거죠. 지금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각 그 현재 두 개 당이 원심력이 작용해서 지금 정계 개편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선거구 개편제가 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그 당이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개 당이 출마를 하게 되거나 뭐 5개 당이 출마를 하게 되거나 결국은 이런 다자 출마 구도 상에서는 한국당이 불리한 지역과 더 많다. 아마 이런 점도 염두에 두는 걸로 하게 됩니다. 예, 정태근 예.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한국당이 사실은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게 문제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예. 사실은 중대선거구제라든지 결선투표라든지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은 잘못인데 국회에서 의석수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 의석이 200석입니다. 예. 200석은 뭐냐면 한 진영이 200석을 얻게 되면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되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180석입니다. 네. 180석이 되면 지금과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합니다. 예.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자당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봤듯이 법여권,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일부까지 하면 예. 이 의석수가 180석을 넘는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한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독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해서 처리하지만 안 된다고 자기들이 의원직이 날아갈 걸 각오하고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정리를 거예요.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안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국민들이 표를 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득표율이 좀 왜곡돼 있는 그런 지역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출발한 건데 그 부분을 살리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둘째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자유한국당도 손학규 대표 단식할 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을 개편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는 국민들이 정당에 준 표만큼 얻는 것이 하나 큰 문제고 예. 또 한 가지는 다원성을 확보하는 게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역으로 편중된 정당이 안 되는 것. 이게 그 여태까지의 큰 방향이었는데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동형이라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결선투표를 도입하자 국회의원도 이런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입장에서 최고가 이거다라고 해서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연동형 등 선거법 개편을 적극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선거법안을 제출을 해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민주당도 내심 선거법 개정을 바라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계속 뭉개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수처 법안이라는 게 튀어나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에서는 이 선거법을 해야 되겠고 이게 연동이 되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격렬하게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박원석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제도가 바뀌면 자유한국당이 마치 군소정당으로 쪼그라들 것 같은 그런 위기감 때문에 저런 극한 투쟁을 한다. 이건 굉장히 과장된 선동이고 과장된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준연동형으로 50%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호남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거의 그동안의 역대 선거에서 못 얻어왔는데 호남에서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TK에서 의석을 얻는 거죠. 때문에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걸 합치면은 지금 의석보다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자유한국당이 어느 날 아침에 군소정당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좀 과장된 선동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표를 적게 얻고도 이 과다 대의를 하는 정당이 있는 반면에 그보다는 표를 좀 대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대의를 못하는 그런 정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때문에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의 반이라도 그 절반이라도 이 대표성을 행사하게 하자라는 게 이번 제도개혁의 취지고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의된 선거법에 100%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완전 연동형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른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준 연동형을 한 겁니다. 한국당도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자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전에도 협상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협상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부당한 이익을 계속 지키려는 그런 몸부림으로밖에 안 보여요. 윤기찬 대변인. 네. 현근택 부대변인. 뭐 비대위 바로, 대변인, 예. 어쨌든 대변인으로 승진시켜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요, 사실은 뭐 일당 독재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국당이 정당 지지를 많이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그 뭐 법이 복잡하다 그러는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당 지지를 많이 얻어가면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정당 지지를 많이 못 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4당이 된다, 5당이 된다. 아니, 10당이 되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우리 당을 지지해서 그분들이 국회로 갔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죠. 그걸 막겠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은 제가 보기 이럴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시라. 그러면 당연히 의석수 올라가고 지금 박 선생님 말씀처럼 그동안 지지율에 비해서 국민들 표에 비해서 의석을 많이 가졌던 저희 민주당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왜 이렇게 여야가 사생 결단으로 싸우는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윤기찬 대변인 한 말씀 드셨네? 먼저 하셔도 되는데. 그래요? 예. 사실은 이게 그 권력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거구제 개혁은 이제 의회를 구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상위 개념이 권력 구조 먼저 개헌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선거법을 개정하자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하시면서 여야정 합의체 구성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그냥 통과시키셨죠. 임명하셨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추경 말씀하셨는데 추경도 지금 다시 저희 야당보 협조를 구하면서 이거 좀 패스트트랙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듯이 어떤 시스템이 확립돼 있지 않으면 사실 일방 독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 하에 가뜩이나 지금 국회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당제가 돼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으면 과연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큰 그림에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 최경철 의원. 밥그릇을 건드리고 결국 경기 규칙까지 이렇게 빨리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인화성이 가득한 방에다가 불씨를 떨어뜨려 버리면 불이 나죠. 그런 것처럼 여야가 좀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조심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뭐 고스톱 치는데 쌍피를 뭐를 할 것이냐 이거 갑자기 바꿔버리면은 고스톱 치는 사람이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어쨌든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것인데 그 위험성을 자꾸만 적게 생각하고 규칙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상대 쪽에서는 당연히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 발씩 좀 물러나서 좀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감정이 격해져서는 해결되는 것이 없고요. 어쨌든 여당이 형님이니까 형님이 좀 베풀어서 인내를 좀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만 야당을 눌러서는 제가 볼 때는 폭력만 난무할 겁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